만약 누군가 내 재판을 조작해 억울하게 패소한다면, 그리고 재판에서 진 이유가 전혀 다른 사람의 출세를 위한 것이었다면, 이건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야. 양승태. 근데 양승태가 누구... 아니 대체 양승태가 누구길래 뉴스에서 계속 양승태 하는 거야? 우리나라 대법원장을 지냈던 사람이야. 대법원장? 법원 최고 기관을 보고 대법원이라고 해. 대법원장은 우리나라 법조계 최고 권력자 중 하나야. 그런데 양승태가 뭘 잘못했길래 자꾸 뉴스에 나와? 아까 얘기했던 영화 같은 재판 조작 사건을 일으킨 주범이야. 아 그랬구나. 근데 왜 그런 짓을 했대? 결론부터 말하자면 양승태는 상고법원을 만들려고 했던 거야. 상고법원은 또 뭐야? 우리나라 재판은 현재 1심, 2심, 3심 순서대로 진행하고 있어. 그리고 3심인 상고재판은 무조건 대법원에서 판결하도록 되어 있지. 재판이 많아지면서 저절로 상고재판도 늘었어. 가뜩이나 인원이 적은 대법원의 법관들은 다른 법관들보다 4.5배나 많은 일을 처리해야 했어. 그래서 상고법원을 새로 만들어서 자잘한 3심 재판을 맡게 하고 대법원에선 아주 중요한 판결만 하자는 거야. 그럼 양승태가 좋은 일 한 거 아니야? 상고법원 설치는 양승태 혼자 결정할 수가 없는 일이야. 상고법원을 만들려면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거든. 근데 재판 조작이랑 상고법원이 무슨 상관이야? 양승태는 상고법원을 임기 내에 만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 그 수단으로 동원된 것이 바로 재판 조작이야. 점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대통령의 승인을 받으려면 먼저 법원이 청와대와 친한 사이가 되어야 했어. 당시 양승태 법원은 청와대가 자신들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행정부에 뇌물을 바치기로 한 거야. 뭘로? 재판으로. 재판? 어떻게 재판을 뇌물로 바쳐? 박근혜 정부가 좋아할 만한 판결을 내는 거지.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진짜 가능해? 2012년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 때문에 박근혜는 매우 큰 정치적 부담을 안고 취임했어. 어떻게든 전 국정원장이었던 원세훈이 무죄를 받아 의혹에서 빠져나가야만 했어. 양승태 법원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원세훈 관련 재판 정보를 청와대에 가져다 주었어. 청와대가 어려울 때 도와주면 대가를 받을 수 있을 테니까. 그 결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원세훈은 대법원 판결에서 파기환송심을 선고받아. 이후 고등법원은 눈치만 보며 2년 동안 시간을 질질 끌었고 결국 정권이 바뀌고 나서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유죄가 확정되었어. 나는 아직도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건지 모르겠어. 우연 아닐까? 다음 것도 봐. KTX 비정규직 승무원 사건 기억해? 코레일이 정규직 전환을 조건으로 승무원들을 채용해놓고 정규직 전환 시점이 되자 해고한 사건이야. 승무원들은 1, 2심에서 연달아 승소했지만 대법원 3심에서 돌연 패소했어. 승무원들은 인당 1억에 가까운 임금을 토해내야 하는 처지에 놓였고 이 판결 때문에 승무원 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건도 마찬가지야. 2심에서 정리해고 무효 판결이 났지만 3심에서 판결이 완전 뒤바뀌어 회사의 손을 들어줬어. 이 사건으로 해고자와 가족 30명이 목숨을 잃었어. 헐, 이 사건들 뉴스에서 봤어. 이 일들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야? 응, 맞아. 당시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에 반하는 판결이었기 때문이야. 양승태 법원이 눈엣 가시를 대신 처리해준 셈이지. 진짜 소름이다. 영상 마저 봐. 법원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비롯한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에도 끼어들었어. 1965년 박정희 정부는 일본 정부로부터 배상금을 받는 대신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에 피해 청구를 하지 못하게 막았어. 그 유명한 한일협정이야. 2013년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다시 개인 자격으로 일본 정부에 소송을 걸었어. 일본 정부와 원만한 외교 관계를 원하던 박근혜 정부는 난처해졌지. 청와대는 이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이때 대법원은 민사소송 규칙까지 뜯어 고쳐가면서 청와대가 재판에 끼어들 수 있게 만들어. 법원은 재판을 6년 동안이나 질질 끌었어. 이 재판을 늦춰주는 대가로 양승태 법원은 법관들의 해외 파견을 늘려주도록 외교부에 부탁한 혐의도 받고 있어. 그 사이 생존해 계시던 강제징용 피해자분들 중 대부분이 돌아가시고 말았어. 세상에, 강제징용 피해자들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뿐만이 아니야. 통상임금 판결, 전교조 법외노조와 정당 판결, 철도노조 파업, 세월호, 통합진보당 해산 등 법원이 항상 청와대에 상의, 보고해왔다는 문건들이 발견되었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는 중이지. 그러니까 사법부가 청와대에 하수인 노릇을 했다는 거네? 그래, 삼권분립이라고 들어봤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각각의 권력기관이 서로를 견제하면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야. 양승태 법원은 상고법원 설립을 위해 범죄자를 구해주기도 했고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줄을 쥐고 흔들었어. 이 사건이 사법농단이라고 불리는 이유지. 세상에, 근데 양승태가 엄청난 일들을 벌이는 동안 주변 대법관들은 그냥 놔둔 거야? 그리고 왜 그렇게 양승태는 상고법원에 집착한 걸까? 속내를 정확히는 알 수 없어. 다만 어떤 이득을 얻느냐를 바탕으로 추측은 해볼 수 있겠지.
판사들도 경력에 따라서 승진을 하게 돼. 하지만 다 승진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법관 수는 많고 자리는 한정되어 있어서 인사적체로 승진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양승태가 상고법원을 설립하거나 해외 법관 파견을 늘리고 싶어한 이유는 자리가 많아질수록 그 자리에 사람을 임명할 수 있는 권력 또한 커지기 때문이야. 그럼 이유가 판사들 승진 때문인 거야?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야. 판사들이 전부 한 사람의 영향력 아래에 모여 있는데 과연 이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 정의롭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길 기대할 수 있을까?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리고 사람의 목숨까지 거래한 양승태 법원과 박근혜 정부. 이게 이 사건의 본질이야. 최순실 사건이 아니었어도 박근혜를 탄핵시킬 수 있었을 정도로 중대한 사건이지. 어때? 좀 이해가 됐어?